大家好. 同学们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신체의 각 부위의 명칭을 알아봤었는데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머리는 뭐였죠? 头, 눈, 眼睛, 코, 鼻子, 입, 嘴, 귀는요, 耳朵, 팔은 胳膊, 손은 手,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병원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나온 대로요.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头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프면 肚子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耳朵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고, 이제 감기 걸리다 할 때는感冒, 그 다음에 열난다发烧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실까요? 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우체국에서 쓰이는 표현을 우리가 배웁니다. 두 번째, 겸어문과 피동문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 상의 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먼저 화면과 함께 보시죠. 请问寄到韩国汉城的航空信要贴多少钱的邮票？我来称称看。您要贴7块钱的邮票。请给我一张7块钱的邮票。请收下。寄包裹是这儿吗？是这儿，请让我看看。这样寄不行，会压坏的。好，这样行吗？行。这是收据，请收好。要是有问题，可以来查对。 네, 본문 내용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请问寄到韩国汉城的航空信. 자, 문장이 중간에서 끝났는데요. 우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请问 하면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라는 표현이죠. 寄到韩国汉城的 이렇게 되면 寄到 하면은 따오는 여기에서 어디어디로 어디어디까지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寄 라고 하면은 우편물을 붙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寄到 하면 어디어디로 붙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寄到韩国汉城 하게 되면 한국의 서울로 보내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문장을 연결시켜 보면요. 寄到韩国汉城的航空信 이라는 표현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서울로 보내는 항공 우편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한번 보죠. 要贴多少钱的邮票?要贴多少钱的邮票? 여기서 要는 무엇 해야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要贴 붙여야만 합니까? 무엇을요? 多少钱的邮票?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만 하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我来称称看. 我来称称看. 称 하면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来 여기서 라이는요, 주체를, 동작을 행하는 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来称称看. 제가 한번 무게를 달아보죠. 您要贴7块钱的邮票. 您要贴7块钱的邮票. 닌 하면은 손님을 말하는 거죠. 닌 당신께서는요, 7원짜리 우표를 붙이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도 야오는 무엇 해야만 하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请给我一张7块钱的邮票. 请给我一张7块钱的邮票. 请给我 저에게 주세요. 무엇을요? 7块钱的邮票. 7원짜리 우표를 한 장 저에게 주세요. 请收下.
칭收下, 칭 하게 되면 무엇 하세요라는 뜻이죠. 收下, 자 받으세요. 寄包裹是这儿吗? 寄包裹是这儿吗? 寄包裹 하면은 包裹, 소포라는 뜻이죠. 그래서 寄包裹, 소포를 붙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까? 是这儿, 请让我看看. 是这儿, 네 여기가 맞습니다. 请让我看看, 저에게 좀 보여주시죠. 这样寄不行会压坏的这样寄不行就会压坏的这样寄 하면 这样 이렇게 寄이렇게 붙이면 不行 안 됩니다. 会压坏的会무엇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压坏 야 하게 되면은 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압력할 때 압자거든요. 压坏 坏는 망가지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보면요. 눌려서 망가질 거예요. 好这样行吗好这样行吗 네 좋습니다. 好这样行吗 이렇게 하면 되나요? 行这是收据请收好行这是收据行请收好行네 됩니다. 这是收据 이건 영수증이고요. 请收好 잘 보관하세요. 要是有问题可以来查对要是有问题可以来查对要是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가정문입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有问题 만약 문제가 있다면 可以来查对 대조할 수 있습니다. 可以 무엇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어법을 한번 보시죠. 네, 본문에서 관련된 어법은 여기서 첫 번째로 결과보호가 나왔습니다. 결과보호라는 것은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결과를 표시해주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나오는 이 따오라는 이 보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로 어디까지 뭐뭐하다, 어디로 뭐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뭐 어디까지, 어느 지점까지 뭐뭐하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자막을 볼까요? 맨 처음에 请你搬到楼上吧이렇게 되어 있죠. 请你 청컨대 당신이 부탁합니다. 빠는 옮기다죠. 옮기다. 옮기는데 뒤에 따오가 나와가지고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빤 따오 어디까지 옮기자. 자 따오 뒤에 뭐가 나왔나요? 어디까지 지점이 나와 있죠. 예, 러우상 우층 위층까지. 그래서 우층까지 올려주세요. 옮겨서 주세요. 옮깁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请你搬到楼上吧 청컨대 당신 자 위층까지 좀 올려주세요. 옮겨다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다음 표현 보실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我每天学, 学란 동사 앞에, 学란 동사 앞에, 뒤에다가 따오가 나왔죠.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我每天学到12点, 12시까지. 자, 12시까지 공부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12시까지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결과보호가 아닌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미래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금 말고 앞으로 곧 있을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첫 번째 호의하고 더가 나왔습니다. 이 호의하고 더는 사이에 어떤 말이 나오면 뭐뭐 할 것이다. 앞으로 이후에 뭐뭐 할 것이다. 단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문을 보시면 타호의 라이더, 타호의 라이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올 것이다. 라이가 이제 오다니까 호의하고 라이 더를 써가지고 그는 올 거야. 앞으로 올 거야.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음에 예, 타 이띵 회의成功的 그는 반드시 회의 成功的 반드시 成功的 성공할 것이다. 역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지금 이후에 대한 그런 미래 표현으로서 호의하고 더를 써서 뭐뭐 할 것이다. 단정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 결과보호 뭐뭐 할 것이다. 아니,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뭐뭐까지 뭐뭐하다 이런 표현 하나 하고 호의하고 더를 사용해서 미래에 대한 단정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네, 그럼 본문의 어법을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본문의 어법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죠.
请问寄到韩国汉城的航空信要贴多少钱的邮票？我来称称看。您要贴7块钱的邮票。请给我一张7块钱的邮票。请收下。寄包裹是这儿吗？是这儿，请让我看看。这样寄不行，会压坏的。好，这样行吗？行。这是收据，请收好。要是有问题，可以来查对。 네, 본문 내용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우체국에서의 표현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중국에 가서 우편물을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마어법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테마어법은요, 바로 겸어문과 피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겸어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겸어문이라는 것은요,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로 사용되는 그러한 겸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겸어문은요, 일반적으로 사역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 겸어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문장에서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겸어로 쓰이는 목적어와 뒷문장의 주어를 겸하는 그러한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는 겸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로, 그 다음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他们叫我, 그 다음 我去 이런 두 문장이 있죠. 그럼 이 두 문장이 합쳐져서 겸어문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보면은 他们叫我, 叫라고 하면은 부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他们叫我, 그들이 나를 불렀습니다. 부릅니다. 我去, 나는 갑니다. 그들이 나를 불러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래 문장을 보면요. 他们叫我去, 他们叫我去, 그들이 나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我라는 단어가요. 앞문장에서는 위에 문장에서는 목적어죠. 他们叫我, 그들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뒤에 문장에서는 我去, 나는 갑니다. 라고 이렇게 목적어와 주어 두 가지 용법, 두 가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겸어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죠. 我们请爷爷. 아래 문장 보면 爷爷讲故事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위에 문장을 먼저 보시죠. 我们请爷爷. 우리는 할아버지, 예예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예 讲故事. 할아버지가 讲故事,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我们请爷爷讲故事 이렇게 됐죠. 우리는 할아버지를 청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다음 보시죠. 다음은요, 이러한 겸어문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그리고 조동사를 어디에다 넣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나요, 부정부사는 사역동사 앞에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我不请他来, 我不请他来. 나는 不请 청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그가 오는 것을. 저는 그가 오는 것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칭이라는 겸어이라는 사역동사를요. 사역동사 앞에 不를 써서 문장을 부정하고 있죠. 다음 예문 보시죠. 我想让他去. 我想让他去. 여기서 想이라는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조동사가 어디에 위치했죠? 예, 그렇죠. 랑이라는 사역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라는 뜻의 사역의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 앞에 왔죠. 그래서 我想让他去. 나는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겸어문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겸어문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그러한 겸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의 어떤 문장의 형식을 보면요. 앞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수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런데 이 목적어가 뒷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수어가 나오고 다시 또 목적어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이어서 피동문을 공부해 볼까요? 방금 박사님께서 겸어문을 설명해 주셨는데 겸어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형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형문과 피동문이 같이 실려져 있죠. 일부러 그렇게 실어놨습니다. 피동문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어떤 거에 의해서 행동이 당하게 되는 어떤 동작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구조를 보시게 되면 피동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그 뒤에 나오는 어떤 행위자한테 무엇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피동할 때 반드시 피동 전치사가 쓰이게 돼요. 보통 베이라든가 찌아오, 랑 이런 것도 쓰이는데 보시면 피동 전치사가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베이라든가 랑, 찌아오 이런 거거든요. 자, 예문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他被狗给咬了 이렇게 되어 있죠. 타, 자, 당하는 사람이에요. 타, 그 다음에 베이는 이제 전치사죠. 베이가 피동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인데 이게 아마 상징성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건데 사실은 더 많이 쓰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것은 베이는 뭐 어떤 상징적인 그런 전치사이기 때문에 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쓰이는 건 찌아오하고 랑이 있는데 이 찌아오하고 랑은 또 아까 설명받으신 그 겸어문에 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찌아하고 랑은 두 말은 겸어문과 피동문에 같이 쓰인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빼이가 나왔죠. 그는 개, 빼이 다음에 개가 나왔죠. 개는 이제 개니까 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개인은 가로쳐 있죠. 이 개인은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피동문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래서 그는 개에 의해서 야올러 물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타가 자기가 당하는 사람이고 빼이가 전치사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행위하는 사람. 자, 사람은 아니지만 개가 나왔지만 행위하는 자, 그 다음에 조사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에 의해서 개한테 물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自行车 자전거가 이제 동작을 당하는 물건이죠. 자전거가 叫滴滴 자, 찌아오가 여러분께서 동그라미 쳐주세요. 찌아오는 바로 행위, 그러니까 피동에 쓰이는 잘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찌아오 하면은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自行车 찌아오 띠디 그 다음에 게이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게이 그 다음에 骑走了 치는 타고 走了 갔다. 자, 그러면 자 당하는 물건이 自行车고 그 다음에 행위하는 사람이 띠디 동생이죠. 그래서 자전거가 동생에 의해서 타고 나갔다. 그러니까 동생이 타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구조조사가 나왔는데 이 게이하고 수어는 아까 우리가 문장 속에서 가로쳐 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넣으면은 좀 더 피동적인 의미가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那些水果让他 그 과일들은 让他 그 사람에 의해서 모두 다 게이는 뭐뭐 당해지다라는 조사니까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 과일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다 먹어치워졌다, 다 먹었다, 다 먹혀졌다 이런 말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또 有人被汽车 有人 당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被汽车 자, 자동차에 의해서 所 가로쳐 있죠. 역시 조사예요. 생략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撞伤了 撞伤은 좀 어려운 말인데 撞은 부딪히다고 쌍은 상처 입다 합해서 부딪혀서 상처 입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에 의해서 다쳤다 이런 말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떤 가해하는 사람이 생략될 경우에는 주로 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추가해서 게이라는 그런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는 타 빼이 피핑러 피핑은 비평하다 혹은 헐뜯다 비평하다 뜻이기 때문에 타 빼이 누군지 모르지만 생략될 경우에는 빼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타 빼이 누구누구에게 아무튼 모르지만 타 빼이 피핑러 그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비평을 당했다, 비판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또 하나 我的杯子 나의 컵은 베이스는 컵이니까 나의 컵은 역시 게이 자 게이가 나왔고 이번엔 베이 대신에 게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컵은 따포라 자 누구에 의해서는 모르지만은 생략되어 있지만 누구에 의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깨졌다. 그래서 나의 컵이 누구에 의해서 깨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피동문이 이제 그 구조를 봤는데요. 우리 이 과에서는 피동문하고 앞에 겸어문이 같이 나왔습니다. 겸어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말로 사역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역문과 비교문을 같이 차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비교해가면서 사역과 피동을 다시 한번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테마학법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1학년 박은혜입니다. 중국 영화에서 보면 옷 한 벌에 150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중국 물건이 그렇게 싼가요? 그리고 원과 카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돈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받고 왔거든요. 먼저 돈을 설명하기 전에 돈의 달인이를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중국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가 원이라고, 우리처럼 원이라고 하는데 으뜸원을 씁니다. 그래서 원을 쓰는데 이 원을 중국어로 위엔이라고 읽지만 이것은 주로 서면어, 신문에 보면 오늘의 뭐 우리나라 중국 돈을 얼마다 할 때 그 서면어 쓸 때, 글씨를 쓸 때는 원이라고 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얼마예요? 원 할 때는 그냥 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에는 서면어이고 콰이는 구어라는 거를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제가 어저께 은행 가서 받고 왔는데 제가 잠깐 중국 돈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자, 1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인데 물론 동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원이 가장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2원도 있어요. 자, 2원. 요 사람 나온 요거는 소수민족의 그 복장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원 다음에는 5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자, 요것도 역시 소수민족의 복장이 나와 있군요. 다음에 10원. 10원. 자, 요거는 역시 노동자, 근로자의 복장을 하고 나왔네요. 네, 10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50원도 있군요. 자, 요것도 역시 복장이 그 광부라든가 이런 근로자의 계층을 이렇게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100원이 나왔는데 요 그림을 보면 요 100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모택동도 나와 있고 뭐 유명한 주울레라든가 그다음에 유속이 뭐 주덕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군요. 근데 요즘에 또 새롭게 또 10,000원 조건도 나왔어요. 요거는 얼마 안 된 건데 모택동 오기로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돈을 간단히 소개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돈이 14,000원이면 중국엔 딱 100원짜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잘 생각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수능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1번부터 보시죠. 1번부터 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문을 볼까요? 자, 갑과 을이 두 명이 나왔네요. 자, 갑이 请问我要买邮票在哪儿卖? 请问이런 뭔가를 물어볼 때 먼저 문두에 던지는 말이죠. 제가 우표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야오는 무엇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제가 우표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在哪儿卖? 어디서 팔지요? 그랬더니 을이 대답합니다. 您上楼到2号窗口去买. 你上楼. 네, 2층으로 다음 층으로 올라가셔서요. 2号窗口 2번 창구에서 사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죠. 위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무엇을 산다고 했죠? 네, 우표를 산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죠. 미출친 상楼의 상과 의미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네,
을이 대답하고 있죠. 닌上楼. 계단을 올라가다. 그래서 오르다라는 뜻이죠.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지금 문제로 돌아와서 자, 1번 上车. 그러면 차에 오르다. 2번 楼上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어떤 층에라는 뜻으로 上楼와는 뜻이 다르죠. 뭐뭐 층에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上위에 하면은 지난달, 上次 하면 지난번, 穿上 하면은 어떤 입다라고 해서 여기선 보어로 사용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정답은 1번이죠. 차에 오르다. 오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上이라는 上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上의 쓰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곳이나 탈 것, 자동차나 이런 거에 오르다라는 뜻이죠. 上楼 하면은 계단을 올라가다, 뭐 층계를 올라가다. 그리고 上车 차에 타다, 차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곳으로 가다라는 뜻인데요. 上大学 대학을 가다. 你上哪儿去? 너 어디 가는 거니? 라는 표현이죠. 다음요. 세 번째로는 정해진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다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上班 출근하다. 정기적인 거죠. 上课 수업하다. 이것도 역시 정기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지난 것이나 아니면 먼저 뻔할 것을 나타내고 있죠. 上个月 지난달, 上次 지난번 이렇게 됩니다. 네, 이어서 3번과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실까요? 네, 간단한 문제이군요. 자, 뜻이 맞나 보는 문제예요. 1번 신펑 하게 되면 편지 봉투. 네, 맞군요. 두 번째 시인지. 이것은 편지지를 말합니다. 편지 카드가 아니고 편지지, 시인지. 그다음 세 번째 콰이시는 빠른 편지. 그러니까 속달을 말하는 거고요. 빙신 이거는 평범한 편지. 발음이 이상하네요. 빙신 평범한 편지고 그다음에 민심피에는 엽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유일한 답은 1번의 신펑 편지 봉투가 되겠네요. 네, 4번 보실까요? 네. 자, 사역 문장을 고르는 문장인데 1번부터 볼까요? 그 잡지는 나의 그 잡지는 그에 의해서 빌려갔다. 찌아오가 여기서는 피동으로 쓰였군요. 뭐뭐 의해서니까. 두 번째 그 그림은 그에 의해서 따이저로 가져갔다. 역시 피동이군요. 세 번째 나의 빵은 찌아오 띠리 동생에 의해서 다 먹어치워졌다. 이번 역시 피동이 되겠고 4번도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졌다. 역시 뭐뭐 해졌다 하니까 역시 피동이 되었군요. 마지막 5번은 유일하게 그는 워지에지 내 누나에게 나의 누나에게 시키다. 뭐뭐로 하여금 내 누나로 하여금 그 영화를 보게 하였다. 그래서 유일하게 랑이 여기서는 사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주의 표현이 오늘은 어떤 금주의 표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금주의 표현은요. 꽁시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축하해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 이런 표현은 어떤 때 많이 쓰게 될까요? 네, 박사님께서 나중에 시집에 갈 때 제가 그래요? 꽁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제가 나중에 또 무슨 아이를 또 이렇게 낳았다 그러면 또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해요? 꽁시. 그래서 꽁시 하게 되면 축하해, congratulation 이런 표현이죠. 네. 자,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좋은 일 있을 때 꽁시라고 축하해 주세요. 자,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